200여 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인구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118곳은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속에서 사라져가는 작은 도시들. 지방 소멸은 이제 우리 삶 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노쇠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어쨌건 다 수도권으로. 없어요, 사람들. 사람이 없잖아요. 장사가 안 돼. 가게에서도 못 줘.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작은 도시의 가능성을 당당히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콤팩트시티라는 혁신적인 도시 모델을 통해서 지방 소멸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차로는 10분 내로 거의 모든 일이 해결되는, 말하자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압축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시골 같지 않은 사실 도시적인 읍내인 거죠, 이게. 사람이 떠나고 거리는 점점 조용해지고 요즘 지방의 도시들이 사라져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지방 소멸의 위기에도 이곳 충북 증평은 좀 다르다고 해요. 작지만 강한 도시 증평군에는 과연 어떤 매력과 이야기가 있을지 오늘 김시덕 박사님과 저 미나미가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시덕입니다. 도시직설, 오늘은 충청북도 증평군을 찾아왔습니다. 증평군을 왜 찾아왔느냐, 요즘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얘기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압축도시, 컴팩트시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논의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자꾸 외국 사례를 끌어오는데 한국에 이미 그런 압축도시 사례가 있거든요. 바로 제가 오늘 온 증평군이 그렇습니다. 증평군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을 중심으로 왼손 부분에 구도심, 오른손 부분에 신도심이 딱 붙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로는 10분 내로 거의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압축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뭐랄까요, 오래된 미래랄까,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증평군이 가지고 있는 압축도시로서의 힘,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다른 도시들, 특히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들의 시사하는 점이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증평군, 증평 읍내를 두루두루 둘러보시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압축도시라는 특징을 가진 증평은 이릅 일면의 초미니 도시로도 꼽히는데요. 이 작은 도시에서 박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지금부터 증평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증평읍의 중심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향교가 있어서 교동길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도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옆에 보시다시피 예전 증평 면사무소, 증평 면이 됐다가 읍이 됐다가 군이 된 거죠. 그래서 면사무소가 지금 남아 있고요. 이 길을 따라 쭉 가시다 보면 소방서, 우체국, 그리고 예전 증평역 자리였던 곳에 들어선 군청까지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거리에서 증평의 모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증평은 말하자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압축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쪽에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길 건너 보시면 비석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현재 지금 무단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라고 합니다만, 옛날 면사무소였다가 민간업체가 받았다가 건물이 워낙에 예뻐서 그 민간업체 분께서 헐지 않고 이렇게 현장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도 조용히 증평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옛 모습. 그냥 스쳐 지나가기엔 아까운 풍경이네요. 여기 중앙로죠. 여기가 이 읍의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교동길, 하나는 중앙로. 여기가 정말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약간 강원도 철원에 있는 인민당사 같은 느낌도 들고 뼈대가 잘 남아있죠. 그 오른쪽에 보호수가 있는 거 봐서는 여기가 예전부터 중심이었다. 답사하실 때 보호수가 있으면 중심지입니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아마 저기 면사무소 때 비석 같은데 볼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만 이걸 지금 군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분과 협조하셔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요. 어쩌면 1, 2년 뒤, 몇 년 뒤쯤에는 아마 여기 여러분들 접근 가능하시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여기에 처음이라서 잠깐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이런 거 찍으실 때는 건물만 찍지 마시고 옆에 나무로 같이 찍으세요. 이 나무로 같이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대략 여기 이 공간에 200~300년 정도가 압축되어 있는 거죠. 저 비석도 한번 보시고, 저 비석 뒤에 보면은 출판밖에 이름이 재건상회네요. 재건이라는 말은 대략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유래가 있는 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또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증평 읍내의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오래된 이발소에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새마을 이발소, 이용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굳이 여기를 온 거는 증평이 상당히 근대 역사가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이 참 안 남아 있어서 개중에 오래된 건물, 오래된 업종이 남아있는 곳이 여기여서 와봤습니다. 여기가 워낙에 압축도시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거를 남겨두고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있던 거를 없애고 다시 올리고 하는 식으로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긴 한데 다른 차원에서는 이런 레트로한 느낌도 좀 도시에 남아있으면은 도시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 압축도시 증평의 어떤 부분에선 힘이기도 하죠. 도시에서 모든 걸 남길 수는 없습니다. 보낼 건 보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기록하는 사람한테는 보내기 전에 기록할 시간은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맞아요. 오래된 곳일수록 사람들이 오갔던 흔적, 또 함께 나눈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이런 정겨운 모습도 오래오래 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증평 읍내에 있는 중앙시장 상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상가 아파트라 그러면 이제는 익숙하시죠? 낙원 상가 아파트나 세운 상가 같은. 근데 이 증평에도 상가 아파트가 있어요. 이 상가 아파트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이 고밀도로 발달해서 상업지구에서 사람이 살면서 직주근접을 이룬다는 뜻이죠. 대도시는 당연히 상가 아파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군 단위, 읍 단위에서 상가 아파트가 있는 거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증평 답사로 왔다가 이 상가 아파트를 보고는 깜짝 놀랐네요.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여기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압축도시다 보니까 인구가 고밀도로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게 탄생할 만큼 높이로 올라갈 만큼 땅에 대한 요구가 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부터 압축도시를 지향했던 증평의 어떤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설이죠. 이럴 때 올 때마다 감탄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서도 저 장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장독 위에 하얀 눈이 쌓인 게 왠지 느낌이 좋네요. 한국의 건축사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양옥이랄까 서양식 주택은 결국 장독과의 싸움을 벌였다라고. 이 장독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를 어떻게 측량할까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내구성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양식으로 봤을 때에는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은 예전에는 김치나 된장을 다 담가 먹었는데 그 마포 아파트, 한국 최초의 고급 아파트죠. 그때부터 장독에다가 장을 담그지 말고 사 먹는 방식의 생활을 만들자라고. 한 50년 전만 해도 김치를 사 먹는다는 거는 게으른 주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된장, 고추장 다 담가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장독을 들고 다녔고 그건 어떤 부분에선 그 집안, 그 사람의 위신을 표현하는 위신제가 됐습니다. 이 풍경이 참 좋습니다. 압축도시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시장상가 아파트가 있고 단독가 빌라가 있고 저 너머에 멀지 않은 곳에 신도시를 만든 모습.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참 지루하고 평범한 모습인데 이 평범한 모습으로 압축적인 걸 만들어낸 게 이 압축도시 증평의 힘인 거죠. 이런 수수한 풍경 속에서 증평의 성장, 그리고 장독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시덕 박사님,
도시 이야기꾼으로 인정. 이번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저의 첫 여행지는 이곳 증평 민속 체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증평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는 한국의 민속 박물관에 와본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설레기도 하고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 기대도 많이 되더라고요.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먼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전시관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걸그룹 리센느로 활동하고 있는 미나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곳이 국보순회전, 무슨 국보급 보물을 여기에다 전시한 전시실이겠습니다. 와, 대박. 자, 먼저 이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 앞에 요게 이제 첫 번째 네. 청동 박물이 되겠습니다. 청동방울. 여기는 세 점 있죠? 네, 제일 우측에 있는 게 네. 청동 박물에서 팔주령이요. 네. 머리가 8개 달렸다 그랬고 팔주령. 와, 오른쪽에는 제가 본 유물들이 남자분이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게다가 이렇게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데 민박을 짓고 생활해. 증평에서 정말 멋진 전시를 보고 가네요. 와, 오늘 이렇게 제가 뭔가 저도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뒤로 설명을 듣고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에 이어서 직접 휴대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체험장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죠. 저는 아까 해설사님에게 설명 들었던 팔주령을 그려봤습니다. 성공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완전 맘에 쏙 들어요. 귀엽죠? 전시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특별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네, 지방 쪽도 많이 안 와봤고 지방에 뭔가 공연이나 행사 같은 걸로만 와봤지 이렇게 막 한옥을 제대로 보고 그러지 못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4년 차지만 이렇게 전통 한옥을 제대로 구경해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한옥에서 풍기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귀여워. 이 작은 도시에 이런 멋진 공간이 있다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인데요. 아름다운 풍경에 눈까지 내리니까 그림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죠? 제가 한옥을 즐기는 사이에 시덕 박사님은 증평의 특별한 역사를 찾아가셨다고 해요. 저는 지금 증평 소방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서를 촬영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걷고 있는 이 소방서 앞 공터가 예전 철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러 왔는데 이게 충북선 예전 철길이고 현재는 80년에 옮겨간 새 철길이 있어서 여기는 더 이상
코레일 또는 국가철도공단 소유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와 함께 답사도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철도의 전문가이신 코레일의 류기훈 KTX 기장님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원조 철도기자, 요즘 성공한 덕후라고 할 수 있는 나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서울고속기관차 승부사업소에서 KTX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류기윤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예.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딱 정보를 입고 오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족한 방송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여기가 철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충북선 철길. 예. 벌써 40년 된 철길이고, 다행히도 지적 편집도에는 그대로 철 지번이 남아 있어서 사라진 지 40년인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번도 남아있고, 예. 형태도 남아있고, 다만 이제 코레일 소유는 아닌 거죠, 더 이상. 예, 더 이상 이제 국가 소유는 아니고 이제 민간인한테 불화가 돼서 이제 소유권은 넘어간 상태지만은 아직도 철도 지번과 철도의 흔적들이 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더 이상 이제 이 민간 땅이라 예, 굳이 이렇게 형태를 드물게 남길 필요가 없는데 왜 남았을까요? 예전에 철도에 썼던 자갈들이 좀 많아서 아마 좀 쓰기가 좀 애매했던 예, 그런 모양인 것도 같습니다. 철길 옆에 보면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자갈을 깔아주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철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그냥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열차가 지나던 옛 철길입니다. 이게 옛날 철길이라 그런지 지금도 걷기가 힘드네요. 여기는 그래도 좀 땅이 예,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네, 바로 저 앞에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철도 딱 보면은 그냥 네. 한눈에 그러니까. 저희 철도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폭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자갈도 그대로 있네. 이게 그 충북선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경부선 이런 국철이 아니라 예, 이게 지금 말하는 민자철도잖아요. 예, 사철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좀 좁은 거죠. 아,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건설 규칙은 네. 사철, 국철 가리지 않고 아, 네, 동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선 철도로 개통을 하다 보니까 폭이 좁았던 거죠. 그러니까 단선이라는 게 길 하나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증평역 같은 것도 당신 청안역이지만 그걸 기다리는 기능을 했겠죠. 아, 오고 갈 그렇습니다. 때. 제가 지적 편집으로 보고 철이 남아 있어서 흔적을 봤던 건데 이렇게 휘어가서 저 건너 보이는 아파트까지 반대로 휘어서 이제 괴산 음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만서도 철도 땅이 판매가 돼도 지목을 안 바꾸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철도의 도시화석이랄까 예, 또는 일반인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령처럼 살아있는 철도의 흔적이랄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 소방서가 있고 옛날 지금의 군청 자리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철길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됐다는 게 여기 서서 보면 아주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휘는 게 이거 구배라고 하던가요? 이건 곡선. 곡선. 이 곡선은 규칙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설을 할 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선형이라고 해서 선형. 열차가 어떻게 운행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또 경제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땅을 매입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여담이지만 이 바로 옆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강이 범람을 하면서 아마 이 노선은 나중에 이제 포기가 되고 그렇죠. 신선으로 옮겼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거 자체가 제방을 기대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방 역할을 합니다. 경원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하 1호선의 왕십리 구간이라든지 예, 연동포도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큰 수해가 오니까 예. 버티지 못하고 예, 옮겨가게 됐지만 옛날 선이 여기 있었을 때 이 중심으로 도시가 번성했고 예, 선이 지금 제 손은 오른쪽 부분인데 옮겨간 뒤에도 거기부터 공백을 띄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 형태로 도시가 발달했다는 게 이 예, 폐선도 그렇고 걷다 보면 잘 드러나더라고요. 예. 폐선지에서 바라보는 이 도시의 풍경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철도로부터 뻗어나가는 도시의 형성 과정. 예, 그렇습니다. 압축 도시의 모델이라서 한국적 모델이랄 수 있는 증평의 원형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 여기에 잠깐 5년간 종착역이 있었던 덕분에 예, 이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시골 같지 않은 사실 도시적인 읍내인 거죠, 여기. 종착역으로 5년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철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북선이 여객으로서 의미가 없고 예. 화물도 이제 석탄 같은 게 없어서 그런데 예. 예전에 의미가 달랐다면서요, 충북선이. 충북선은 물론 여객 수송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특히 화물 수송이 특히 해방된 이후에 봉양까지 연장이 되면서 중앙선의 우회 선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미 전철화가 됐고 그 이전에 80년대 복선화 전철이 그렇죠.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철도 내에서는 중요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핵심적이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했던 제천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단선철도 중앙선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거를 우회를 할 수 있는 바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선로로서 충북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증평은 철도로 인해 탄생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선이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읍내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간 덕분에 예전 역 옆에 읍내와 지금 역 사이에 원래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옆에 지은 거기 때문에 멀리 보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증평군, 예전에 이제 증평면이었지만 이 면민, 읍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판 압축도시의 모델인 증평군의 스타트는 이 철도와 관계를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열변에 주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걸어보실까요? 예, 전 좋습니다. 이 노선 워낙 좋아하는 노선이라. 예. 지금 보시면은 자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40년이 됐는데도 철도 자갈인 거죠. 예, 철도 자갈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콩자갈 그렇죠. 예, 저기 파쇄석도 있는데 예전엔 원형 그대로 콩자갈이 좀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콩자갈인 줄 모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이 많냐고 그러고. 우와, 40년 전에 이 길 위를 힘차게 달렸을 열차를 상상해보니 정말 신기한데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네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옛 철길을 지나서 이번엔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담고 있는 특별한 곳을 방문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자전거 공원입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자전거도 타보고 관련 교육도 받는 이색 테마 공원입니다. 요즘에는 SNS 사진 명소로 알려져서 관광지로도 인기가 좋다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 자전거도 한번 타봐야겠죠? 네, 그럼 이거를 페달을 밟아본 지가 언제인지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보는데요. 눈 오는 날 자전거라니 낭만 있지 않나요? 천천히 가야겠다. 그럼 자전거 공원으로 출발! 신나게 쭉 가야 달려볼게요. 되나? 오, 알록달록 귀여운 건물 사이를 달리다 보니까 자전거 공원의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공원에 있는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자세히 보니까 증평의 미니미 버전이더라고요. 저도 미니 증평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갑니다. 이렇게 제가 SNS 명소에서 사진도 찍고 관광을 즐기는 동안 시덕 박사님은 증평의 역사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계신다고 해요. 과연 박사님의 발길이 향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 저는 증평 읍내 외곽에 있는 천주교 관련 시설 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손의 왼쪽 부분에는 성당이 있고요. 길 건너편에 예전에 병원이 저 왼쪽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사용할 약을 만들던 시약소, 정식 이름은 증평 천주교 메리놀 병원 시약소라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세트로 저 건너편에 증평 성무유치원이 있었는데 저 유치원 건물은
조만간 철거되고 문화센터 같은 건물이 새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남게 되겠죠. 현재 증평구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근대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대요. 저 병원이라든지 메리노을 병원, 이제 수녀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병원이나 철거가 예정된 송무 유치원 같은 것도 같이 남아 있었으면은 조금 더 근대 거리로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 건물 하나만 남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근청의 관계자들께서 지혜를 발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메리노을 병원 시약소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현재 정비가 안 끝난 상태이긴 합니다만 군청의 호의로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나무로 지어진 지붕이라든지 브로크, 블럭 벽돌이죠. 벽돌로 쌓은 벽등이 원형이 잘 보이네요. 그리고 관련된 기록 사진들도 보이고 문에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이 시약소의 모체가 되는 병원 그리고 창문 너머 보이는 성모 유치원까지 같이 남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서도 일단 이 건물 자체도 작은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건물만으로 근대 거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결국은 이게 정비가 돼서 공개가 될 텐데요. 정비가 되고 나면 이런 정비 전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 맛이라는 게 있는데 레트로한 맛이 인공적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정비가 끝나기 전에 한번 와보시고 또는 정비가 좀 끝나서 공개된 지 시간이 지난 뒤에 오세요. 공개되고 난 직후에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장식들이 있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는데 좀 차분해지고 나면 다시 이런 고즈넉한 느낌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건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10년 전까지 있다가 철거됐는데 이런 건물이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쉽지만 시약소 건물이라도 남아있는 게 어딘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좋아지고 증평에도 병원들이 생기면서 이제 사명을 다했다라고 판단하셔서 폐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폐업을 한 뒤에 건물이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서도 좀 아쉽네요. 이렇게 수많은 수녀님들이 의료를 담당해 주셨죠. 외국인 수녀가 한국 의료를 담당한 것으로는 고흥의 소록도가 유명한데 오스트리아 수녀님들, 근데 증평의 메리노을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에도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 신부나 수녀분들이 한국의 현대 의료를 담당하셨죠. 한국이 요즘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지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까지 같이 보존되는 줄 알았어요. 양쪽에 건물이 있고 중간에 정원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 되겠구나 싶었었는데 철거를 하신다고 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여기를 지난해 전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기 직전에 와보게 됩니다. 답사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처음 보는 게 마지막일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건물이 그런 거죠. 제가 아마 다시 오면 못 볼 겁니다. 이 영상으로라도 성모 유치원, 시약소, 이 증평이라는 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러스트가 그냥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증평의 모습이고 이게 압축도시의 모습인 거죠. 원도심 있고 신도시 있고 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영상만 하나 찍으시면 이게 자체가 한국판 압축도시의 모델 같은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군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가 있다고 자랑하는 그 스타벅스고 바로 옆에 도서관과 문학관이 있고 길 건너오면 소방서부터 군청부터 다 몰려 있고요. 원도심을 손대지 않으면서 외곽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원도심과 신도시 아파트 간의 거리도 붙어 있어서 고립되지 않고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다만 오늘도 답사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주차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한국은 정말 대도시 말고는 주차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만 민영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조금 더 특히 원도심 곳곳에 만드는 정도로 하면은 아마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80년 옮겨간 증평역이 있네요.
원래 역은 증평군청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백 없이 쭉 연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일한 중심을 버리지 않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밀집해서 발전시킨 증평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좋은 그림이니까 저도 하나 찍겠습니다. 박사님의 뒤를 이어서 증평의 매력을 찾아 떠난 다음 장소는 새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운동되겠다 이거. 경사. 눈이 이렇게나 올 줄이야.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원래 이곳에 매일 양모리 공연이 펼쳐지고요. 염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체험 목장이에요. 오! 동물 친구 발견!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갔습니다. 귀여워. 마구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안녕, 반가워. 이번엔 제가 직접 먹이를 주면서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맞아, 말은 내가 무서워하면 얘도 무서워한다고 들었어.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 더 줘. 오늘 동물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은 아쉬웠지만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길 약속하면서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 다음에 또 보자. 소복이 눈이 쌓여갑니다. 덕분에 증평의 풍경은 더욱 특별해 보이는데요. 와, 세상이 하얗다. 하얀 눈이 덮인 길을 걸으며 문득 생각해 봅니다. 작은 도시에도 이렇게 다양한 매력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쌓아가는 이야기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도시의 가치와 매력을 찾아 떠났던 증평에서의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운 도시의 재발견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증평의 이야기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더욱더 매력있고 특별한 도시의 이야기를 만나실 거예요. 오, 뭐야? 증평이 군이지 않습니까? 시가 아니라. 한국의 군 중에 스타벅스가 있는 유일한 군이에요, 증평. 정말요? 오셨을 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텃세? 네네. 그런 건 좀 어떠셨나요? 그리고 고민하는 분들도 좀 배워야죠. 텃세를 느끼시는 게 있었는데